명상을 하면서 조도가 굉장히 밝은 빛이 의도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때는 공간적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게 보니까 명상을 하면서 어떤 빛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때로는 이게 뭐 어떤 리미터랄까 이런 어떤 것,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몸의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개발되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이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명상의 주제가 있다면은, 그냥 이런 어떤 명상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빛이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거기 개의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보통은 빛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 거기에 막 신경을 쓰고,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 빛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그렇진 않더라도 자기 명상이, 약간 장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명상을 할 때 명상 주제에 내가 주의력을 두지 않고, 빛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주의력을 두다 보면은 내 주의력이 분산이 되거든요.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마음이 조금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빛이 나타나도, 그냥 명상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자기 명상 주제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 명상을 하다 빛이 나타나면은 마음에 불이 켜졌구나 생각하고, 안 나타나면은, 불을 껐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이제 명상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명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고요하여 그 고요에 대해서 이건 뭐지 하며 지내다가 이것이 뭐지라는 인식 자체를 하고 있었구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쉬워졌다고 하는 중립적인 태도랄까 조급한 부분들이 사그라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좀 고요해지죠. 고요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건 좋습니다. 명상에 변화가 생기면은, 내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좋은 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느낌을 느끼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거든요.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게 개발됩니다. 내가 어떤 명상을 통해서 고요해진 마음이랄까, 평화로워진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좋다는 인식을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개발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걸 집착하면은 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생각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어떤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은, 이런 어떤 관심과 인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고요와 평화가 개발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개발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마음에서 명상을 통해 생기는 마음의 고요나 평화에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의 경우 부처님 이전에도 이 호흡법이 있었나요? 글쎄, 그거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수행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부처님 계실 때는 있었겠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는 이런 어떤 수행법이 사라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안 했겠죠. 출가해서 이제 혼자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스승들 찾아다니기도 하고 고행도 6년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길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 어린 시절에 우연히 경험했던 그 호흡명상을 통해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려서 나름의 이제 길을 찾으신 거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가르침의 전통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수행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길을 찾아내셔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런 그 불교적인 팔정도에 부합한 이런 명상법이, 사라진 상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정에 이른 단계는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쥐복의 선정에 머물지 않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다시 보통 상태에 돌아오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놓아버림 에너지라고 하죠. 명상을 통해 생긴 놓아버림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게 되면 정상 상태로 저절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차가 있으면은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멈추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선정에 들게 된 그 놓아버림의 에너지랄까 놓아버림의 힘이 그 소진되게 되면 저절로 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그 아주 이런 그 선정에 능숙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심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들겠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해서 그런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도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 놓아버림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소진될 때 저절로 이런 선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는 것처럼. 아까 팔정도와 중도가 같은 의미라고 하는데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러셨는데 팔정도와 중도는 같은 겁니다, 원래. 제가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초기에 부처님을 가르치면서는 중도가 바로 팔정도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모를 하거든요. 원래 가르침대로 있지 않고 새로운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종수 스님의 중론 이런 것을 통해서 중관학 이런 게 되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중도란 개념이 원래 그 팔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 수행의 방법의 원래 의미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용수 스님의 어떤 이제 그 중론, 그 이후로는 그 중도의 개념이 바뀌게 된 겁니다. 중도가 팔정도를 의미하는 중도가 아니라 어떤 있고 없음, 양변을 떠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어떤 때로는 조건지어서 존재하는 이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바른 견해의 측면, 연계에 대한 이해의 측면을 의미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도의 개념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것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원래는 중도가 바로 팔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요즘 흔히 얘기하는 중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팔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후대에 나온 변모된 중도 개념을 가지고 보통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질문 있는가요? 예.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럼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고요. 건강하게 또 한 주 보내십시오. 예. 이렇게 앉은 채로 방배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나 더. 그러니까 이 선정을 향하는 수행 같으나 가나선이랑 호흡 명상이랑 큰 차이점은 뭔가요? 가나선과 호흡 명상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호흡 명상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고 호흡 명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처님 당시에서 실제로 부처님께 수행하셨던 방법이고 가나선은 부처님 당시 있었던 수행법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중국 한 송대 정도에 새롭게 그 불교를 불교 수행을 중국적으로 받아들여서 중국인들의 어떤 사회구조에 맞게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이 가나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은 어떤 중국인들이 불교 수행을 나름대로 소화하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정통 어떤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선은 사실 그 가나선 체계대로 봐야 되는 거고, 부처님의 어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그 체계대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이 빠진 오류가 뭐냐면은 가나선의 어떤 단계를 막 원래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초기 불교의 뭐 어떤 단계하고 막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원래 가르침에 있는 뭐 사과 있잖아요. 수담, 사담, 아남, 아란 이런 것들을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뭐 몽중일효, 숙민을 이런 걸에다 배대시켜 가지고 뭐 몽중일효 되면 뭐 어떤 단계고 뭐 숙면일효 되면 어떤 단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완전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선이면 가나선 그 체계대로 그 어떤 이론 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이해를 되는 것이고,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대로 여기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그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